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주로 제 어떤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강의나 이런 가르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이전에, 즉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명확한 어떤 목적이 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20대 이후의 공부는 그런 목적이 조금 더 어, 다변화되고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의 얘기를 비춰 얘기해 드리자면,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어떤 수능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점수 요런 데 맞춰서 공부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요. 인제 20대 이후로 대학교를 좀 나와서 오히려 직장인이 되고부터 한 2-3년 차부터 갑자기 공부가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의 어떤 공부는 어 오히려 스스로 인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공부가 될 확률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인제 '디자이너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인제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 걸 보거나 인제 해 오는 어떤 작업들을 받아보면 대부분 인제 그 작업의 어떤 방식의 어떠한 이해보다는 일단은 그 괜찮은 작업들을 많이 이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수집해 와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많이 보고 섭취한다고 해서 '과연 그 디자이너로서 또는 자기 어떤 작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핀터레스트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봤던 작업들은 이미 누군가가 생각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나온 거고 어떤 형태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예 그거에 어떤 숨겨진 어떠한 이야기나 생각을 읽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자극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트렌드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디자이너도 하나의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공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마치 운동선수가 계속 인제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어떤 그 방망이로 어떤 홈런을 치기 위해서 계속 타격 연습을 하듯이 스스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 형태를 만드는 연습, 또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 이런 연습들을 날마다 꾸준히 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어 "데이터를 모으자."라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세상에 수많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용어가 마치 디자인 외에 좀 어떤 경제적인 용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사실 디자인도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 하는 사람은 그런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면은 이미 다른 사람 생각을 인제 보고 받아쓰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공부를 주로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걸 쪼금만 돌려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조금씩 모으고, 또 다른 또 디자인의 생각을 또 모으고, 또는 다른 디자인 생각을 모으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떠한 그 카테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런 모아진 데이터들을 재결합해서 재분류해서 나만의 기준으로 모으게 되면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된다는 거죠. 주로 우리가 많이 인터넷에 보는 이러한 어떤 뉴스나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목적 없이 보게 되고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냥 시각적인 재미나 아니면 인상으로만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작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작업의 어떤 생각과 이야기들을 또 기록하고 모으고 또 다른 디자인의 어떤 작업 방식을 모았을 때 그런 어떤 작업의 어떤 해결책들을 모으고 모으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거를 카드라고 부르게 된다면 하나의 데이터가 모아진 여러 가지 카드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그만 하나의 어떤 책이 되겠죠. 그쵸? 그런 책이 하나의 정보라고 본다면 이 데이터와 책으로서의 어떤 그 연결되는 그 과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깰 수만 있다면 상당히 독특한 어떤 사고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의 결합을 이제 흡수해서 나만의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뭐 에버노트가 됐던 또는 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3의 메모장이나 아니면 어떤 카드 형식으로 재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인딩을 가지고 계속 기록을 하고 같은 키워드들을 해시태그를 달아서 만약에 내가 타이포그래피를 배운다. 그럼 그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내용인지를 해시태그를 달아서 뭐 해체주의 또는 뭐 타입 또는 타입 디자인 또는 어떤 뭐 형태에 관한 것, 글자, 글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은 또 다른 공부를 할 때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비슷하게 또 타입 디자인, 글꼴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같이 매치가 되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런 카드를 계속 다시 복사해서 다른 카드와 계속 연결하면 계속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책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기록하고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나만의 어떤 공부 폴더를 만들어서 다시 다른 폴더와 재결합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섭취하고 분류하고 다시 결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가 뭐야 또는 디자인이 뭐야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답을 하기보다도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다른 디자인의 생각 또는 다른 디자인의 작업 방식이 모여서 타이포그래피는 이러이러한 관계 안에서 나는 본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뭔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얘기하기 힘든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결정적으로 매우 부족하고요. 또는 많은 데이터들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결합 방식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러냐고 전 생각을 해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보통 디자인하진 않지만 공부를 했을 때 다 대부분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만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재편집하고 데이터를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오시고 또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인제 스스로 뭔가 시간을 짤 수 있고 또 학교 과목도 인제 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주도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이가 됐다는 걸 저는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건 디자인에 대한 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들께서는 내가 어떠한 용어나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뭐 예를 들어 지금 저기 보시는 뭐 이런 뭐 책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책 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책 이런 다양한 책들의 가정에서도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각각의 책에서 읽은 것들을 기록하고 다시 그거를 결합하다 보면 여기서 말한 타이포그래피도 나왔고 여기서 말한 타이포그래피도 비슷한 어떤 용어가 나와서 결합해서 한 권의 독특한 이 두 어떤 생각 차이에서 또 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뭔가 모으고 일단은 기록해 보면 그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디자인이 뭐야? 타이포그래피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이 디자인의 어떤 해결 방식이 뭐야?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또 그냥 모양을 훔쳐서 베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책을 읽고 또는 뭐 인터넷에서 또 공부를 하시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작업을 보면서 그 작업의 어떤 방식이나 이야기들을 해시태그 중심으로 어떤 문장을 짧게 쓰고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무엇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똑같은 해시태그가 있다면 그걸 또 모아가지고 에버노트가 됐던 또는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수기 노트가 됐던 그런 데서 모으다 보면은 나만의 어떤 어휘나 생각의 어떠한 폴더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가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그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보고 어떤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형태나 작업으로도 새롭게 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디자인을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분류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책의 어떤 형태, 책의 한 권의 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